자, 개념 74번 SN과 AN의 관계가 하는데 우리 SN과 AN의 관계는 앞에서 배웠죠? 배운 내용인데 그럼 왜 또 있습니까, 쌤? SN과 AN의 관계를 자, 등비수열에 적용해 보는 거야.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적용. 알겠지? 자, 일단 정리 한번 하고 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어떤 관계가 있었다? SN과 AN은 SN 마이너스 SN-1은 뭐다? AN이다. 당연한 얘기였다.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뺐으니까 당연히 AN만 남는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직관적으로 늘 의심하자고 했어. 뭐를? S1과 A1이 정말 같은지는 늘 확인을 해주고 얘는 자 2부터 성립하는 거다라고 정리하자고 했다. 물론 대부분은 맞아. 대부분은 맞는데 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 근데 그 가끔을 시험 문제 출제하면 학생들이 틀린단 말이야.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약간 치사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자. 알겠죠? 자, 바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가자.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뭐가 성립하냐면 지금 자, 로그에 SN 플러스 1 이퀄 N. 자, 요 녀석을 만족한대. 근데 이걸 만족하는 어떤 식에 대해서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냐면 P 곱하기 자, Q에 n-1제곱으로 생겼다. 이때 P-Q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구조부터 보는 거야. 구조. 우리 그 발상의 아이디어. 자, 문제를 풀으려고 갔어. 근데 문제가 뭐하고 뭐가 섞여 있어? SN과 누가? AN이 섞여 있어. SN과 AN이 섞여 있는 구조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은 오직 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쟤를 사용할 거야. 근데 쟤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SN이 저 진수 자리에 묻혀 있어. 그죠? 저 SN 빼자, 밖으로. 자, 로그에 있는 진수를 밖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은 지수겠지, 지수. 지수로 갑시다. SN 플러스 1은 여기 밑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였잖아. 그지? 밑은 영원한 밑,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얘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찾았네. SN은 뭐다?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럼 SN을 가지고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다? AN을 찾을 수 있다. 어떻게? SN-1을 빼보면 되니까. SN-1은 n자리에 n-1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에 n-1이 이렇게 들어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돼. 되겠나요? 그리고 두 녀석을 어떻게 해버릴 거다? 나는 빼버릴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SN에서 SN-1을 뺐으니까 좌변은 당연히 AN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걸 뺄 건데 자, 얘를 보니까 뒤에 건 어차피 없어졌고 얘는 10의 n제곱에서 10의 n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렇죠. 이렇게 된 거를 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10의 n제곱이 한 개 있었는데 10의 n제곱을 10분의 1개를 뺐으니까 뭐가 남았다? 10분의 9개가 남고 10의 n제곱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정리를 보니까 그럼 9는 그대로 나별로 두고 10분의 1이 여기로 넘어가면 10에 뭐가 돼? n-1제곱 이렇게 되면 된다. 그래서 AN을 찾았네. 됐어?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의심하자. S1부터 가보자. S1은 어때? 우리 아까 SN 요거 구한 거였잖아. SN 구한 거였으니까 S1 1 집어넣어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0의 1제곱에서 1을 빼는 거니까 9 이렇게 되고. 그럼 A1 보자. A1 우리가 일반항 구했던 A1에서 1을 집어넣어 보는 거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0의 0제곱은 1이니까 뭐가 남았어? 9가 남아서 같네. 같은 걸 확인했으므로 이 녀석은 첫 번째 항부터 성립되는 게 맞다. 이렇게 확인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지? AN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당연히 P는 누구고? 9가 될 거고 Q는 누가 된다? 10이 될 거야. 자, 문제에서 나한테 원한 P-Q의 값은 자,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해서 찾아주면 되겠죠. 어렵진 않지?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또 SN이라고 할 때 SN에 대한 식을 하나 줬는데 이번에 SN이 어떻게 생겼냐면 3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 녀석은 n이 1부터 2부터 3 이렇게 해서 다 성립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이 또 27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네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다섯 번째 항을 물어봤다. 자, 해보자. 자, 여기서도 구조부터 보는 거야. 이런 구조를 잘 봐야 돼. 문제를 보니까 SN과 뭐에 대한 얘기가, AN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다고. 이렇게 섞여 있는 구조를 보고 내가 생각해야 되는 아이디어는 SN-SN-1이 AN이다 라고 하는 요 개념밖에 없어, 우리 수학 교과에서. 알겠어? 그래서 쟤를 보자마자 내가 할 일은 뭐냐? 밑에다가 쓰는 거야. 뭐를? SN-1을 쓰는 거야. N-1은 N자리에 N-1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얘는 3 곱하기 N-1이 들어가면 얘는 AN이 되고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저 두 식을 어떻게 하겠다고? 빼겠다고. 요 두 식을 빼버리겠다고. 이렇게 빼버리면 SN-SN-1이니까 좌변은 AN이 되는 거고 얘는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옆에는 뭐가 된다? 3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AN, 요런 구조가 되는 거죠. 넘기자, 저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관계를 보려고 봤더니 이렇게 생겼네. 자, 일반항이 나온 게 아니라 일반항에 대한 관계가 나왔는데 n 플러스 1번째 항만 남기고 얘를 절로 넘겨보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요거 절로 가면 어떻게 되지? 3분의 4를 곱해서 되는구나 라는 관계식을 찾았죠. 맞죠? 요런 얘기였네. 일반항을 딱 주진 않았지만 일반항이 어떤 n지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 어떤 설명을 해줬어? n번째 항에다가 얘를 곱했더니 다음 항이 되더라. 무슨 수열? 등비수열. 오케이. 등비수열이라는 언급을 해준 거고 공비가 얼마라는? 오케이. 3분의 4라는 얘기도 해준 거다. 그럼 우린 첫 번째 항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아마 문제에서는 이런 값을 줬겠죠. A3. 세 번째 항은 뭐야?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한 거잖아. 근데 이게 27이 된다 그랬거든. 그럼 거기다 계산하면 되겠네. 계산해보자. 이퀄 A 곱하기 아래 제곱.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9분의 16이 되나요? 9분의 16. 그랬더니 얼마가 됐다고? 27이 됐다고. 첫 번째 항 나왔죠. 첫 번째 항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항은 요게 뒤집어져서 곱해지면 되니까 16분의 27 곱하기 9 이렇게 되겠다. 다시 한번 쓸게요. 16은 2의 몇 제곱이죠? 2의 4제곱 되나? 2의 4제곱. 27은 3의 세제곱. 9는 3의 제곱. 그죠? 그래서 3의 몇 제곱? 5제곱. 요게 첫 번째 항이네. 요게.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어? 다섯 번째 항 구하라 그랬죠? 구합시다. 결국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누구라고? 첫 번째 항이 2의 4제곱 분의 5의 3의 5제곱. 얘가 지금 다섯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첫 번째 항. 얘가 첫 번째 항 우리가 구한 거였고 여기다가 이제 공비의 몇 제곱을 곱하면 돼? A5는 어떤 거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의 4제곱을 한 거니까 이 녀석이 4제곱 하면 되겠죠? 이 녀석이 4제곱 가보자. 3의 4제곱 분의 요거의 4제곱 갈 건데 얘는 지금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4제곱 얼마? 2의 8제곱 이렇게 오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계산만 해주면 돼요. 자, 요거는 없어져서 뭐가 하나 남고 3이 하나 남고 얘는 없어져서 2가 몇 개 남고 2가 4개 남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다섯 번째 항은 요런 값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어렵지 않지, 그죠? 그러니까 SN-SN-1이 AN이 된다는 녀석을 등비수열에다가 한번 적용시켜 본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을 이루는 미지수, 그 다음에 등비중항, 등비수열의 합, 그리고 SN과 AN의 관계까지 등차 수열의 패턴에 맞게 등비수열도 한번 정리를 해봤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원리합계라는 등비수열에만 나오는 특수 유형이 하나 있어. 그 특수 유형이 근데 좀 어려워. 처음에 이해할 때가 좀 어려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음 개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정리하시고 원리합계에서 만나도록 합시다.